네 번째, 투자 수익 전망이 무의미해지고 있다. 전통적인 투자 전략은 수익률 예측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세계 경제가 극도의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들면서 전망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예측이 아니라 변동성을 견뎌낼 유연한 대응과 자산 보존 전략이다.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게 좋을까? 관세 전쟁이 기업들의 수익 전망을 흔들면서 S&P 500 지수 등 기업 가치 평가마저 불확실해지고 있다.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분기 실적과 함께 제시하는 향후 수익 가이던스는 투자자들이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 핵심 기준이 되지만 미중 간 무역 긴장과 예측 불가능한 관세 변화는 이러한 전망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수익 가이던스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몇 분기 동안 기업들은 무역 불확실성을 이유로 실망 전망치를 축소하거나 아예 제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시장은 앞으로의 이익 성장에 대한 확신을 잃게 되고 결국 주가가 지나치게 낙관적이거나 비관적인 흐름에 휘둘릴 수가 있다. 또한 기대 수익이 불확실해지면 전통적인 주가 수익 비율, 주가 수익별로 평가하는 것이 큰 의미를 잃게 된다. 그 결과 시장은 감정이나 심리, 정치적 이벤트에 따라 더욱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다. 이럴 때 일반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게 좋을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전략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첫째, 단기 실적보다 장기 펀더멘탈에 집중해야 한다. 무역 전쟁은 일시적 충격일 수 있으므로 구조적으로 강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투자 섹터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공급망에 민감한 IT나 산업재보다는 방어적인 헬스케어, 소비재 등으로 분산 투자를 고려할 만하다. 셋째, 현금 흐름을 중시해야 한다. GAAP, General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의 이익보다 자유현금 흐름, 프리 캐시 플로우를 기준으로 기업을 평가하는 편이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다. 넷째, 거시적 상황 변화에 대한 민감도 조정을 위해 개별 주식 트레이딩보다는 변동성 완충형 ETF, 배당주, 저변동성 전략 펀드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 요약하면 수익 가던스가 무너질 때 시장은 불확실성 프리미엄을 반영하게 되고 이에 따라 투자 전략은 더욱 방어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재무 경제에서는 주식시장의 주가 변화를 무작위 보행이라고 부르며 갈짓자 행보에 비유한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적어도 기업들이 발표하는 미래 수익 전망을 길잡이 가이던스로 삼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 지금처럼 기업들이 전망 자체를 생략한다는 것은 결국 아무런 길잡이 없이 걸어가고 있는 셈이다. 즉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 누구도 정확한 안내를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럴 때 항공기가 안개로 착륙이 불가능하면 다른 공항으로 해양하듯 투자자도 굳이 주식이 아니더라도 금, 채권, 암호화폐 등 다양한 자산의 분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무리한 도전은 피해의 규모를 키울 수밖에 없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를 일부 유예하기로 합의하고 영국 런던에서 새로운 무역 협상이 진행된다고 해도 낙관론을 뒷받침할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3년 이상 남아있고 그가 앞으로 어떤 변수를 만들어낼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 더구나 과거 사례를 보면 그의 불확실성은 대체로 부정적으로 작용해왔다.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미 채권을 매입하거나 달러를 대체 통화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은 달갑지는 않다. 이에는 상당한 법적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의미 없는 전망을 내놓는 기업 경영자들로부터 오히려 다양한 신호를 읽는다. 일부 지표는 지수가 현재보다 훨씬 높아야 한다는 가능성도 내포한다. 그러나 관세 정쟁이 미국의 일방적 승리로 끝난다는 가정은 지나치게 강하다. 월드만삭스는 향후 12개월 내 경기 침체 가능성을 45%로 추정한다. 다만 경기 침체 가능성은 2025년 3월보다는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소비자들이 여전히 지출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대부분의 물가는 오름세다. 가솔린 가격이 하락할 때 가능성을 제외하면 미국 내에서 가격이 안정된 품목은 거의 없다. 특히 이민자 추방으로 인한 농가 노동력 부족은 과일, 채소 가격을 끌어올리며 이는 가계 물가 전반을 압박할 소지를 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전쟁을 일시적으로 완화하여 전략적 유연성을 보여주려 하지만 실상은 노동시장의 견조세가 미국 경제를 떠받치는 유일한 요인이 될 수가 있다. 관세보다는 리쇼어링 정책이 세계 경제에 덜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위험들을 무시할 수가 없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경기 침체, 심각한 경기 둔화 가능성을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지만 동시에 미국 소비자와 기업들이 여전히 건실한 재정을 유지한 채 앞으로 몇 달간 혼란을 극복할 경우 경제가 급격히 반등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적 추론은 현재로서는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경제 불확실성이 반드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합의 이후에도 최근 발표된 상당수의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수입 비용 상승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기업들은 낮은 마진을 감수하거나 가격 인상을 단행해야 하며 그 결과 매출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소비 성향과 심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S&P 500과 특히 기술주들이 미래의 이익 없이 이익 전망이 무역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하향 조정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참고로 경기 침체기에는 일반적으로 기업 이익의 20% 이상 감소한다. 매우 공건한 시나리오. 즉 주당 순이익 EPS 성장률이 최근 5년 평균이 7.9% 둔화되고 선행 주가 수익비율 E 내지 P 이것이 최근 몇 년간 유지돼 최대치 22로 다시 상승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S&P 500의 상승 여력은 고작 6%에 불과하다. 현재 현금 수익률 4%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 정도 상승 여력은 매력적이지는 않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전망 대신 실제 수치에 기반한 후행 실적과 향후 관세 정책의 완화, 미중 무역 협상의 원만한 타결 나아가 말하라고 회담에서 무연화 절상과 같은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미국 증시는 물론 세계 증시가 21세기 최고치에 근접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다만 그 가능성이 1%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지난 15년간 실리콘밸리의 고성장 대기업들에 밀려 주목받지 못했던 저평가 가치들이 2015년 들어 강세를 보이기 시작한 점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대개 가치주는 기대감이 가격에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밸류에이션은 완충작용을 해줄 수가 있다.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미국 투자 논리의 핵심이다. 자료에서 보듯 후행 PE 비율이 신뢰할 만한 지표라면 현재 밸류에이션 닷컴 버블과 크게 다르지 않을 만큼 과열된 상태로 해석할 수 있다. 월가의 짐 폴슨은 기술주가 아닌 일반 S&P 500 주가 지표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수익률은 로우선 형태로 일정하게 상승해왔으며 현재의 상승 편차는 1999년 수준에 못 미치지만 1년 내 추세선으로 확견되면 약 15년의 하락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의 다수 역시 가까운 시점에서 미국 증시 조정을 예상하고 있다. 예컨대 오늘날 불확실성이 가득한 투자 환경에서 특별히 큰 수익으로 이어질 만한 경로는 뚜렷하지 않다.